네, 6강에서는 ONAME2M 애플리케이션 구현 방법 중에서 그 ONAME2M 프로토콜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5강에서 했던 내용들을 잠깐 리마인드를 해보면 5강에서는 그 ONAME2M 프리미티브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프리미티브 메시지를 XML이나 아니면 JSON 또는 CVR로 직렬화하는 내용들을 다뤘었습니다. 그 직렬화가 끝나게 되면 그것들을 실제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HTTP라든지 아니면 COB이라든지 MQTT,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 가지고 바인딩을 해서 보낸다고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6강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6강에서는 이제 다른 프로토콜은 너무 많으니까 HTTP 프로토콜을 가지고 바인딩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일단 프로토콜 바인딩, HTTP로 프로토콜 바인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COB이라든가 뭐 MQTT, 웹소켓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술 규격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HTTP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림이지만 메시지를 보내는 오리지네이터가 있고 프리미티브 실제로 보내는 메시지죠. 얘를 이제 요청을 하거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바인딩 펑션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토콜들로 바인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인 HTTP, COB, MQTT로 바인딩이 돼서 하위 레이어로 통해서 트랜스포트 레이어 거치고 IP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5장에서 했던 건 여기서 이제 직렬화하는 거,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를 배웠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바인딩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자, 바인딩 중에서 HTTP 프로토콜을 쓰는 바인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ONAME2M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AE가 존재할 수 있고 MNCSE 또 INCSE 또 다른 MNCSE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에서 AE 측면에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게 이쪽이고요. 레스폰스 받는 게 이쪽이고 아래쪽에서는 이제 MNCSE 입장에서 리퀘스트 하는 부분, 레스폰스 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AE와 CSE 또는 CSE와 CSE 간의 이제 프리미티브 실제 메시지들이 이러한 레퍼런스 포인트, 첨부 포인트를 통해서 전송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 상위단에서의 그림이고 이게 HTTP 프로토콜 바인딩이 되면 요 하위단 요 단에서 어떻게 바인딩에서 처리되는지 보면 똑같은 시스템 구조로 A가 이제 HTTP 클라이언트 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들이 프락시 서버 역할을 하는 거고 이쪽이 서버, 이쪽도 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가 프리미티브에서 HTTP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핑이 하나씩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 매핑하는 과정을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요청자가 요청 프리미티브를 HTTP 요청 메시지로 매핑을 하게 되면 요걸 수신하는 HTTP 서버는 수신자죠. 수신자는 날아온 수신된 HTTP 요청 메시지를 다시 원래 보내줬던 요청 메시지로 다시 매핑하는 파싱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당하는 레스폰스를 보내겠죠. 그죠? 응답 프리미티브를 이 서버에서 다시 HTTP 응답 메시지로 매핑을 한 후에 보내게 되고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수신한 HTTP 응답 메시지를 원래의 응답 프리미티브로 파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제 거치게 되는 거고요. HTTP 메소드 매핑도 봐야 되는데요. 원엠템에서 오퍼레이션 하는 게 이제 생성, 조회, 업데이트, 삭제, 알림 이렇게 해서 CRUDN까지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HTTP 메소드로 매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HTTP 메소드 중에 뭐 post, get, put, delete, post 이렇게 해서 1대1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리퀘스트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경로죠. 경로 구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입장에서. 여기서 보시면 구조화된 게 있고 구조화되지 않은 게 있고요. 예. CSE 입장에서 구조화된 CSE 리소스 타입이 구조화된 CSE냐 구조화되지 않은 CSE냐,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구조화되어 있느냐 구조화되어 있지 않느냐. 즉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경로를 모두 명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밑에 앱솔루트는 절대 경로죠. 구조화된 절대 경로, 구조화되지 않은 절대 경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SE 쪽에서 보면 구조화된 CS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CSE 베이스부터 모든 경로를 다 써주는 거고요. 구조화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컨텐츠 인스턴스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패스 컴포넌트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CSE를 가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CSE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컨텐트 인스턴스만 이렇게 표시되는 게 언스트럭처드 구조고요. 실제로 패스 컴포넌트로 표시되는 것은 이 앞에 이렇게 위글 형태로 해서 표시가 되고, 다음 절대 경로는 모든 경로를 다 써주는 겁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누군지 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언더바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를 일단 리퀘스트를 하기 위해서 경로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쿼리 문자열로 이제 매핑을 해줘야 됩니다. 리퀘스트 측면에서 이제 프리미티브 파라미터들이 여러 개가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쿼리 필드의 이름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리소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RT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레스판스 타입이죠. 레스판스 타입을 RT라고 해주는 거고요. 리소스 타입은 이제 TY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다음에 뭐 필터 유시지는 FU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보죠. 리퀘스트 하는 쿼리 과정을 보면 일단 프리미티브 파라미터, 원엠2의 프리미티브 파라미터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CS123 아래에 있는 RCSE78번으로 검색 요청을 보내는 거죠. 디스커버리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그때 필드 크라이테리아는 리소스 타입 3번이다 하면 이제 컨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검색을 해달라는 거고요. 어트리뷰트 네임이 크리에이터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이 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라는 컨테이너를 찾아달라는 거죠. 필터 유시지로 디스커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리퀘스트 타겟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누구한테 보내는지 표시를 하고 물음표 해주시고 타입이 3번 즉 컨테이너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쌤, 그리고 FU 필터 유시지는 디스커버리. 쌤을 찾아달라, 컨테이너인 쌤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리퀘스트가 왔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상태 코드, 응답에 대한 상태 코드가 날아오겠죠. 여기는 응답할 때 상태 코드가 되겠고요.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상태 코드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HTTP 상태 코드 200이면 OK이고요.
이게 1M2M 입장에서 레스판스 상태 코드로는 2000 또는 2002, 2004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응답 선택 코드 매개 변수는 여기 헤더에 이렇게 담기게 됩니다. 뒤쪽에 예에서 한번 살펴보죠. 자, 이게 컨테이너 리소스를 생성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ASN A가 ASN CSE한테 컨테이너 하나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 포스트라고 하고 CS1 여기가 CS1이 됩니다. CS1 아이디가 되고 리절트는 제로로 하고 그 결과물들은 어떤 형태가 될 건가, 리절트 컨텐츠가 어떤 형태인가, 0번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HTTP 프로토콜 1.1을 써서 한다는 걸 표시하는 거고, 실제 이제 호스팅은 IP 주소를 명시를 해주고, 이게 누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냐, CA1 얘죠. 얘가 보내는 것이고,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 ID는 1번이고, 컨텐츠 타입은 타입 3 컨테이너죠. 컨테이너고, 길이는 32 요거고, 여기 최대 넘버 오브 인스턴스가 몇 개냐, 10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컨테이너 안에 최대 인스턴스는 10개까지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내게 되면 이제 생성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이걸 받은 CSE는 로컬에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잘 생성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OK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 자, 201이 수신이 되고, 리소스 아이디는 0001 이런 식으로 수신이 되고요. 실제로 컨테이너가 생성된 위치 정보가 이렇게 리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길이는 0으로 해서 수신이 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HTTP 프로토콜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런 HTTP 프로토콜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만들었던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